두 사람 사이의 성적 긴장감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 30가지. 성적 매력 앤 케미. 누군가 곁에 있을 때 공기 중에 뭔가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정확히 우정은 아니고 분노도 아닌 조용한 불꽃 같은 느낌? 딱히 이름 붙일 필요도 없지만 어딘가 벅차오르는 듯한 이상하고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느낌? 사람들이 흔히 성적 긴장감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미묘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짜릿함, 분위기의 변화, 너무 오래 지속되는 눈빛, 아무 이유 없이 크게 느껴지는 침묵. 하지만 까다로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항상 명확한 신호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 근처에 서 있는 방식,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방식,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두 사람이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방식처럼요. 오늘 영상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성적 긴장감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신호들입니다. 이전에도 느꼈던 감정이 있고 더 잘 이해하고 싶거나 최근의 순간이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지녔는지 궁금하다면 이 글이 그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림벨을 눌러 모든 영상을 최신 상태로 받아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 두 사람 모두 그 친밀함을 모른 척하지만 서로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갑자기 너무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릎이 거의 닿을 뻔하고 어깨가 살짝 겹치고 함께 있는 공간에서 숨소리가 섞이는 순간입니다. 소파, 저녁 식탁, 현관, 심지어 줄을 서 있는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간의 분비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적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많은 공간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근접성이 아닙니다. 무언의 허락입니다. 우리 몸에는 경계를 감지하는 레이더가 내장되어 있는데 성적 긴장감이 감돌면 그 레이더가 교란됩니다. 친밀함은 불편함을 유발하는 대신 필연적인 마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너무 작은 공간에서 보내는 매 순간은 이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 둘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표지판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고요함입니다. 접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접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그 작은 공간은 마치 건널 수 있는 전선처럼 충전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신뢰, 호기심, 그리고 긴장감이 있을 때만 그런 미묘한 침입을 허용합니다. 두 번째 요점. 두 사람 중 한 명이 말하기 전에 이상한 침묵이 흐릅니다. 마치 누가 먼저 말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긴장감처럼요. 성적인 케미가 있는 대화는 기묘한 리듬을 지닙니다. 단순히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문장 사이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긴장감이 있을 때 그 간격은 늘어납니다. 어색하지 않고 의미 있게요. 누군가 질문에 답하기 전에는 침묵이 조금 너무 길게, 마치 침묵이 메시지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침묵을 알아차립니다. 마치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공중에 떠다니며 누군가 감히 그것을 말할 수 있을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입을 열지만 곧 말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 사람 모두 입을 열고 긴장하며 웃습니다. 이 줄다리기는 주제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것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순간을 충분히 오래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평범한 대화에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침묵을 채웁니다. 긴장감이 감돌면 침묵은 도취감을 불러일으키고 두 사람 모두 침묵이 자신을 어딘가로 끌고 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세 번째 요점. 마치 비밀을 나누는 것처럼 두 사람 모두 무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춥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시작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맑고 자연스러웠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집니다.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말을 벨벳으로 감싸는 것처럼 더 깊고 느리게 들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재촉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그 목소리를 따라합니다. 마치 모든 대화가 비밀 채널로 연결된 것처럼 어조를 맞춰가며 말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추파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로 형성되는 친밀감입니다. 낮은 목소리는 무의식적으로 신뢰와 비밀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일종의 감정적 사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건 오직 당신만을 위한 거예요. 다른 누구도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결코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유혹적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속 무언가가 두 사람 모두를 말 그대로 그리고 목소리로 몸을 기울게 합니다. 마치 더 큰 소리가 그들 사이에 형성되는 모든 것을 깨뜨릴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목소리 변화는 긴장의 초기 생리적 신호 중 하나입니다. 몸은 이 순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계에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관계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댓글에 elevate를 적어주세요. 누가 업그레이드에 전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른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면 에너지가 치솟고 떠나면 떨어집니다. 두 사람이 긴장감 넘치는 역학관계에 갇혀 있을 때 세 번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순간적으로 뭔가가 깜빡입니다. 아마 한 명이 뒤로 물러나거나 눈이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흐름이 끊어지고 공유하던 리듬이 밋밋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나가면 방 안이 숨죽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눈을 마주치고 자세가 다시 정렬됩니다. 감정의 흐름이 다시 시작됩니다. 두 사람 모두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감정을 느낍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질투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의 사생활이 방해받는 것입니다. 성적 긴장감이 고조되면 방 안에 일종의 보이지 않는 방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마법을 깨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사적인 영역입니다. 누군가가 잔을 다시 채우거나 근처에서 너무 크게 웃는 것처럼 사소한 일조차도 방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약간 멍해지거나 조용해진다면 그건 어색함이 아닙니다. 긴장감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점. 서로의 말을 마무리하기 시작하지만 덜 귀엽고 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보통 누군가의 말을 마무리하는 것은 장난스럽고 어쩌면 약간 짜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호작용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서로의 언어적 경계를 넘나들며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생각을 완성해 나가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정신적 일치가 물리적인 함의와 결합됩니다. 누군가 그게 왜 이상한지 알아? 라고 물었을 때 다른 한 명이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는 거야 라고 대답하며 둘 다 얼어붙는 순간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문장 속에 있는 것이죠. 마치 텔레파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대화의 방향을 예상하고 주제가 나오기 전에 감정적인 충격을 느끼는 것처럼요. 안전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 이미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짜릿한 느낌입니다. 이런 대화의 충돌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력이 동기화되고 언어가 화학작용에 끌려들 때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 두 사람 모두 웃다가 완전히 침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웃음은 감정을 해소하는 밸브입니다. 긴장감이 가득한 상호작용에서 긴장감은 종종 갑자기 솟구쳐 오릅니다. 크고 거침없고 진솔한 감정이죠. 하지만 웃음 직후에 일어나는 일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음 직후 침묵에 빠진다면 후속 농담도 핑계도 쉬운 전환도 없이 바로 그때가 바로 알아차려야 할 순간입니다. 웃음은 단순히 유머가 아니었습니다. 쌓인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이 해소되면 진공 상태가 형성됩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더 크게 들리는 정적입니다. 이 침묵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색함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에 드러나는 치밀한 감정의 잔여물과 같습니다. 다시 눈을 마주칠 수도 있고 누군가 무게중심을 옮기거나 숨을 크게 내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재밌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몸이 내뱉은 것과 무엇을 참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함께 웃은 후 함께 침묵하는 것은 성적 긴장감을 나타내는 가장 명확하지만 가장 잘 드러나지 않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 같은 긴장감을 느꼈고 이제 조용히 그 긴장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둘 다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울렸는데도 말입니다. 끊임없이 디지털 방해 요소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의도적인 존재감은 드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예의가 아니라 진심으로 몰입해서 서로에게 집중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알림을 듣거나 진동을 느끼면서도 눈을 떼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예의가 아닙니다. 방해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순간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뚫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적 긴장감은 집중력을 예리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관찰하고 미세한 신호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주파수에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휴대전화는 주변 소음이 되고 시간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를 느낍니다. 만약 당신이 외부 세계를 무시하고 있다면 눈을 떼야 해서가 아니라 눈을 뗄 수 없어서라면 당신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8번째 포인트. 당신의 몸은 같은 리듬을 찾습니다. 음료를 마시고 체중을 옮기고 눈을 더 느리게 깜빡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몸은 상대방의 리듬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몸짓뿐만 아니라 타이밍에서도요. 두 사람은 동시에 뒤로 기대앉습니다. 몇 초 간격으로 음료를 마십니다. 두 사람의 자세가 바뀌지만 둘 다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건 사회적 모방이 아닙니다. 변연계 수준의 동조, 즉 몸이 끌리는 사람에게 맞춰가는 방식입니다. 진짜 성적 긴장감이 느껴지면 신경계가 상호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심박수가 맞춰지고 호흡 패턴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은 행동을 동기화하여 반응합니다. 이거 속일 수 없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묘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서로 발맞추기 시작하는 만큼 강렬합니다. 이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지적인 연결이 아니라 체화된 케미스트리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포인트 9번째. 두 사람은 장벽을 깨기 위해 음식, 물, 비밀 등 무언가를 계속 공유하겠다고 합니다. 공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에는 은밀하면서도 친밀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 즉 선을 넘을 수 있는 허락입니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작은 선물을 건넨다면 한 입 먹을래? 물 좀 마실래? 뭔가 이상한 말 해줄까? 그것은 단순한 관대함이 아닙니다. 시험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행동 없이 경계를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숨은 의미입니다. 작은 문을 열고 있어. 네가 그 문을 통과해 줄래? 이런 종류의 나눔은 의례적입니다. 작은 초대입니다. 그리고 서로 긴장감이 감돌면 제안은 앞뒤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두 사람 모두 안전하고 부담 없는 방식으로 더 가까워지고 싶어 라고 말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10번째 요점. 어색함이 아니라 공유하는 기대감 때문에 서로의 불편함을 따라합니다. 진정한 긴장감이 항상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고 옷을 고쳐 입고 시선을 돌리고 근처에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하기 시작하면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불안이 아니라 충전된 기대감입니다. 몸은 그 고조되는 감정을 느끼고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몸이 동시에 그 충전을 읽을 때 불편함도 함께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상호적인 무언가가 싹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사람 모두 말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인식이 신체적 자세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를 고친 직후 서로를 보지 않고 누군가가 소매를 고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신경계가 같은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1번째 지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방금 만진 물건을 만집니다. 마치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적하듯이 말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커피잔, 냅킨, 문손잡이, 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만진 직후에 무언가를 만지는 것에는 이상하게도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가 아닙니다. 거의 무심코 말입니다. 성적 긴장감이 존재할 때 자녀 접촉조차도 의미를 지닙니다. 그 대상은 일종의 대리물이 됩니다. 한 사람의 몸이 방금 남겨두고 간 무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이 지금 탐험하고 있는 무언가가 되는 것이죠. 사소하게 들리지만 매우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그 따뜻함, 향기, 그리고 남은 인상에 이끌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개 무의식적입니다. 바로 그 점이 그 행동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무언가를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은 몇 초 후 그것을 집어들고 손가락 사이로 굴리거나 처음 손을 놓았던 자리에 손을 정확히 올려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흔적을 쫓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이 가득한 환경에서는 간접적인 접촉조차도 감정적 친밀감의 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패턴이 반복될 때, 단 한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될 때, 그것은 몸이 이미 더 많은 접촉을 원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아직은 원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12번째 포인트. 두 사람 모두 몸을 기울인다. 그리고 한 사람이 뒤로 기대고 다시 몸을 기울인다. 이것이 긴장의 가장 뚜렷한 리듬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기대고 뒤로 기대는 춤. 이는 관심과 절제 사이의 물리적 대화입니다. 한 사람이 더 가까이, 더 적극적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면 다른 한 사람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너무 가까워졌을 때 한 사람이 물러납니다. 완전히는 아닙니다. 흐름을 끊을 만큼, 다시 활력을 되찾을 만큼. 하지만 그 상태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일어납니다. 마치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처럼요. 긴장감 넘치는 환경에서는 이런 식의 접근 후퇴 패턴이 직접적인 추파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전하고 그럴듯하며 끝없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움직임을 계속 따라 한다면 당신이 다가올 때 다가오고 당신이 물러날 때 물러나고 나중에 다시 다가온다면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몸이 긴장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상호작용할 때 친밀함은 동시에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적인 주고받음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욕망의 언어가 됩니다. 13번째 요점. 당신 사이의 공간은 마치 숨을 참은 것처럼 긴장감을 유지하며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멈춰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거나 옆에 서 있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더 이상 중립적인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방출되기를 기다리는 잠재적 에너지로 가득 찬 것처럼 빽빽해집니다. 만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두 팔 사이의 고요함, 무릎 사이의 몇 인치의 공기, 아직 교차되지 않은 시선,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름 붙이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입니다. 이것은 어색함의 긴장감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고요함입니다. 두 사람 모두 순간이 산산이 조각날 것처럼 붙잡고 있으며 누구도 너무 일찍 그 순간을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간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와 함께 있거나 평범한 사회적 교류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강렬하고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감정적으로 더 황홀해집니다. 마치 문턱에 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4번째 요점. 칭찬은 별 의미는 없지만 처럼 면책조항으로 포장됩니다. 진정한 성적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에는 칭찬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칭찬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상황이 너무 빨리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종종 매력을 면책조항으로 포장합니다. 이상하게 들리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완전 플라토닉한데 정말 잘 어울려요. 또는 이걸 해석하지 마세요. 와 같은 표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농담 속에 긴장감을 숨기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책 조항은 방어 기제입니다. 친밀감을 제공하면서도 출구를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면책 조항은 더욱 정교해집니다. 마치 마음이 몸의 움직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추려고 애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할 때 얼마나 자주 뒷걸음질 치는지, 혹은 당신도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러한 회피는 단순한 어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된 언어를 통해 새어나오는 매력의 무게입니다. 15번째 포인트. 서로의 향기를 알아차리고 대화가 그 때문에 필요합니다. 향기는 매력의 가장 원초적인 방아쇠 중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명백한 방식 콜로뉴를 뿌린 사람처럼 으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적 긴장감을 경험할 때 서로의 자연스러운 향기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됩니다. 하루를 보낸 후 옷에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고, 스웨터에 묻은 피부 흔적일 수도 있고, 심지어 샴푸 냄새일 수도 있지만 그 향기가 느껴지면 대화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느려집니다. 말이 어색해집니다. 생각이 흩어집니다. 향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향기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입니다. 향기는 주의를 대뇌 변형계로 끌어들이고 그곳에서 논리는 뒤로 밀려나고 기억, 감정, 욕망이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대화 도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누군가의 냄새를 맡고 갑자기 생각의 흐름을 놓친 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무시해야 했던 적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학적 친밀감에 대한 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눈치챘다면 그 긴장감은 더 강해졌습니다. 16번째 포인트. 농담이 터진 후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치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웃음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처럼요. 유머는 매력을 감추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끌리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을 때 웃음을 통해 유혹합니다. 빈정거림, 놀림, 과장된 불신이죠. 이는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러난 것은 웃음이 아니라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긴장감이 감돌면 농담이 터져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공기가 탁해집니다. 웃음소리가 잦아듭니다. 일종의 감정적 숙취가 찾아옵니다. 어쩌면 서로 눈빛을 교환하거나 누군가 눈을 너무 느리게 깜빡이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변합니다. 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방금 두 사람 사이를 오고 간 그 무게를 느낍니다. 말이 아니라 그들 안에 숨겨진 불꽃입니다. 이건 웃기려는 게 아닙니다. 유머를 방패 삼아 사용하다가 방패가 깨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17번째 요점. 여러분 중 한 명이 이상한 기분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까이 서 있습니다. 성적 긴장감이 고조될 때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결국 인정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대신 모호한 말을 합니다. 이상해. 강렬한 기분이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모두 암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그에 따른 행동입니다. 누군가 이상한 기분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몸을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팔을 만진다면 그 모순이 신호입니다. 그들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의 조화가 깨진 것입니다. 마음은 통제를 원하고 몸은 연결을 원합니다. 그래서 입은 한 가지를 말하고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상하다고 부르지만 떠나지 않는 그 순간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곳입니다. 18번째 요점. 두 사람 모두 악마의 변호사 역할을 합니다. 논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긴장된 대화에서 의견 불일치는 유혹이 됩니다. 실제 갈등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도전하고 아이디어에 구멍을 뚫거나 믿지도 않는 입장을 주장하는 일종의 지적인 밀당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생각하고 반응하고 방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논쟁이 아닙니다. 의견 불일치로 포장된 언어적 친밀감입니다. 이런 종류의 상호작용은 매우 특정한 느낌을 줍니다. 서로의 말을 가로채지만 아무도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눈썹을 치켜 올리고 미소를 지으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에서 더 오래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시험하는 긴장감입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일치와 욕망 사이의 경계를 희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상호적일 때 그것은 좌절감이 아니라 스릴을 느낍니다. 포인트 10. 손이 서로 너무 오랫동안 가까이 맴돌고 있습니다. 마치 허락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손은 신체에서 가장 표현력이 풍부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긴장감과 관련하여 진정한 케미가 일어나는 순간에 손은 서로를 공전하기 시작합니다.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뻗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맴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손 가까이에 손을 대고 몸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동시에 무언가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이 스칠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이진 않지만 완전히 우연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손이 머뭇거립니다. 한 사람은 다른 무언가에 열중하는 척합니다. 다른 사람은 정전을 없애려는 것처럼 손가락을 구부립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은 가장 명확한 접촉 전 신호 중 하나입니다. 몸은 접촉을 원합니다. 마음은 아직 허용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은 대사가 됩니다. 맴돌고 망설이고 암시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자신을 발견했거나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망설임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화학작용입니다. 20번째 요점. 시간은 이상한 일을 합니다. 기어가거나 사라지거나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긴장감이 현실이 되며 시간이 왜곡됩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느려지거나 모든 시선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늘어나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시간이 분처럼 흘러갑니다. 대화는 한 삶에서 시작해서 다른 삶에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개를 들어 그곳이 비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시계를 확인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영원히 이야기한 것처럼 느껴지다가 10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왜곡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려 일어나는 부작용입니다. 신경계가 매력에 의해 활성화되면 뇌는 선형적 사고에서 벗어납니다. 경험 모드로 전환됩니다. 인식은 확장되지만 측정은 무너집니다. 누군가에게서 멀어지면서 시간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22번 지점. 며칠 후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하고 그 분위기를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진처럼 생생한 기억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적 긴장감이 존재할 때 뇌는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감각적 순간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입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재킷의 질감, 몸을 기울였을 때 소매에 주름이 잡힌 모습, 신발의 색깔까지 의식적으로 쳐다보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기억이 감정을 어떻게 되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 무언가가 당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향기, 노래, 다른 사람의 서 있는 방식 등이 당신을 떠올리게 하고 당신은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공기가 어땠는지, 뱃속의 위민거림, 거의 닿을 뻔했던 짜릿함까지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긴장의 순간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뇌는 그 순간들을 더 깊이 새겨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들은 충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상호작용조차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느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지 때문입니다. 기억이 몰입될 때 그것은 향수가 아니라 아직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애써 끌어안고 있는 캠입니다. 12번째 포인트. 눈맞춤은 편안함을 넘어선 채 유리처럼 깨져버립니다. 눈맞춤은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긴장감과 함께라면 너무 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순간은 길게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다른 한 사람이 그 눈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가 조용히 고백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은 깨집니다. 갑자기 날카롭게 한 사람이 시선을 돌립니다. 무심코가 아닙니다. 마치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단절은 거부가 아닙니다. 감정적 과부하입니다. 신경계는 말없이는 친밀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대화보다 더 크게 말하기 시작하면 몸은 비상 브레이크를 당깁니다. 때로는 미소가 이어집니다. 아니면 화제가 바뀌기도 합니다. 아니면 갑자기 무언가를 고쳐야 할 필요성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죠. 소매, 머리카락, 안경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눈을 마주칠 때 느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은요, 바로 몸이 너무 많아, 너무 이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음악이 재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이 더 조용해집니다. 이것은 과도한 공유가 아닙니다. 감정의 흐름입니다. 몸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신경계는 여기로 갈 수 있어. 가자라고 말합니다. 가벼운 대화가 무의미해지고 두 사람 모두 순간의 감정적 중심에 기대게 되면 긴장은 장난기가 아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진짜가 됩니다. 28번 지점. 둘 중 한 명이 거의 말을 하려다가 삼켜버립니다. 다른 한 명이 알아차립니다. 눈빛이 오갑니다. 멈춤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누군가 입을 벌리고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를 짓습니다. 고개를 저거나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성적 긴장의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억누르고 있는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부적절해서가 아니라 큰 소리로 말하면 균형을 너무 크게 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 고백, 폭로, 그리고 그 0.5초의 절제 속에서
방은 좁아집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호흡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말하지 못한 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두 사람 사이의 공간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긴장감은 말하지 않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긴장감의 시그니처입니다. 29번 지점. 두 사람 모두 작별 인사를 미룹니다. 늦었더라도 추웠더라도요. 말하지 않은 케미의 가장 강력한 징후 중 하나는 사람들이 그 순간을 끝내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거부하는지입니다. 어쩌면 두 사람 모두 이미 일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손에 가방을 들고 한 발을 문 밖으로 내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계속 그 순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잠깐, 잊기 전에 당신을 붙잡고 싶지는 않지만 이건 단순한 사회적 행동이 아닙니다. 감정의 연장선입니다. 신경계는 아직 분리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장면을 늘릴 핑계를 찾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집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길든 얼마나 늦었든 상관없습니다. 긴장감이 감돌면 떠나는 것이 마치 단절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뭇거립니다. 발을 질질 끌고 대화를 반복합니다. 새로운 주제를 시작합니다. 문으로 천천히 걸어가세요. 아이러니한 건 작별 인사가 길어질수록 분위기는 더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은요. 30번 지점. 이별 후 갈 곳이 없어 쌓인 긴장감처럼 육체적 고통을 느낍니다. 마침내 대화가 끝났을 때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떠나고 문자 메시지가 끝났을 때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입니다. 가슴에, 배에, 심지어 다리에도 뭔가 무거운 것이 남겨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처럼, 말하지 않은 말처럼, 완성되지 않은 연결처럼,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이건 슬픔이 아닙니다. 잔류전기입니다. 긴장감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체에 남습니다. 근육에 메아리 치고 기억 속에서 재생됩니다. 불안, 산만함, 심지어 꿈으로 나타납니다. 상대방도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예를 들어 다음날 연락을 하거나 그 대화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같은 말을 한다면 그건 당신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순간들은 당신의 신경계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아픔? 그게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